자, 어떠세요? 이 표를 보면 좀 희망이 보이시죠?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의사가 86,000명 부족하다, 치과 의사 15,000명, 뭐 간호사 20만 명, 이거는 어디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수치는 다른데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ECD 평균이 인구 1명당 3.7명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 일본, 한국이 가장 의사 숫자가 적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나라는 지금 막 엄청난 대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엄청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한국에 의사 하시면서 미국에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의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매년 100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대학교 순위, 대학원 순위, 뭐 의대 순위, 무슨 뭐 직업 순위 뭐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직업 순위를 매년 냅니다. 저희가 본 설명회를 2018년부터 했는데, 2018년에 했을 때는 여기 1등이 뭐였냐 하면 치과 의사였어요. 몇 년간 계속.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바뀌어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가 52%였어요. 의료계통이. 근데 조금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봉, 워라밸, 발전 가능성, 향후 10년간 잡 오프닝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연봉은 높은데 아마 이 워라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순위는 좀 밀리는데, 사실은 뭐 연봉이나 이런 걸 보면 독보적이죠. 독보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전체 직군 중에 100개의 직업이 있는데 직군을 10개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1등, 2등이 헬스케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의료 쪽의 취업은 잘 된다. 뭐 그걸 이제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등이 임상간호사예요. NP라고 불려지는 것. 아시죠? 이거 뭔지. 예, 이 NP라고 불려지는 것은 Nurse Practitioner 그런데, 여기 Practitioner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개업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호사가 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 저게 NP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여기에 보면 5등에 PA라고 준의사라고 있어요. 준의사, 이거는 Physician Assistant, 그래서 보조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조 개념이 아니라 저건 거의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어소시에이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 내리면 그거를 다 실행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뇌수술까지 준의사가 한다고 해요. 굉장히 준의사의 폭이 넓어져. 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많이 두고 싶은데, 의사를 많이 두는 건 의사도 싫어하고, 뭔가 국가도 싫어하고, 뭔가 되게 그 폐쇄적인 그 커뮤니티가 개방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준의사나 임상간호사 같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뽑아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마스터라고 나오잖아요. 마스터. 다시 말하면 석사학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사는 박사지만 이거는 석사입니다. 단 한국에 들어오시면 한국에 이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하려면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대부분 다 의료계통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긴 하셨지만, 재무관리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매니저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실제로 보면은 의료계통의 직군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들이. 특이한 점은 마취과 선생님들이 되게 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마취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마취과 의사 선생님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연봉 순위 굉장히 높은 데 가 있고요. 물리치료 의사 이런 것들은 이머전시가 별로 없으니까 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검안 의사라고 있는데, 이것도 MD는 아니거든요. 검안 의사는 우리나라는 안과하고 검안 의사가 분리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검안 의사를 하면 미국에서는 안경을 맞출 때 반드시 저 검안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안경을 쓰신 분이 미국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그 절반의 사람들은 평생 검안 의사를 최소한 10번은 만난다.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안경을 바꾼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신랑은 검안 의사 하고 와이프는 옆에서 안경점 하면 돈을 더블로 버는 거죠.
여기 지금 외과 의사가 뭐 독보적으로 가장 높죠. 당연히 의대에 꽂힌 외과 의사라고 하니까. 근데 뭐 34만 불이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람들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을 때는 50만 불, 60만 불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국세청 기준이라 그런지 어쩐지 어쨌건 실제로는 훨씬 더 연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취과가 33만 불, 그 다음에 산부인과 요거 안면외과는 24만 불 나오는데 성형외과 들어가면 갑자기 60만 불 뛴다고 합니다. 여기 안면외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약사가 13만 불, 치과 의사가 18만 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믿지 마시고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는 더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미국 평균 가계소득이 7만 4천 불이거든요. 저희가 이거 2018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 했을 때 요 가계소득이 그때 5만 불 막 이랬어요. 그때 트럼프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뭐 6만 불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7만 4천 불로 올라갔네요. 가계소득입니다. 엄마, 아빠가 버는 걸 합친 거죠.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나 여기 준의사나 혹은 약사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20대 후반 이런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이만큼의 돈을 번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직업인 거죠. 그래서 보통 미국의 의사를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